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두 영상에 이어서 2019년 장기유형 재무회계 세출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렸지만 저희 심플케어는 장기유형 경영학과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래 주소 또는 카페 검색에서 장기유형 경영학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지금 이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보고 회계 입력, 세무 노무,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메시지나 전화 주시면 상담 후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장기유한 기간 재무회계 세출 예산안 작성 방법, 방문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 이제 예산 총칙과 그리고 세입 예산 그리고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작성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제 세출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직원 보수일람표 작성 방법에서 우리가 몇 명의 근로자를 여기다 입력을 했었죠. 이렇게 입력한 내용이 세출 예산안으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급여 직접비, 급여 간접비, 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 세출 예산에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사실은 인건비 비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시에서 예산안을 받았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우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하기 전에 직접 인건비 비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입력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고를 하게 되면 인건비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은 다시 보고를 하라고 이제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직접비에 적용되는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고요. 직접 인건비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분모에 장기요양 급여 수입, 가산금, 본인부담금 수입 총액을 넣고 분자에 급여 직접비, 재수상 직접비, 퇴직적립금, 직접비, 그리고 사회보험 직접비, 일용착금 직접비를 분자해 놔서 이 금액 대비 이 금액이 몇 프로를 차지하냐, 네, 그거를 지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 급여 수가의 그 급여 고시에 따라서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86.4%를 이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6.4%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임직원 보수일람표 여기다 넣었던 부분이 자동으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급여 직접비가 총액이 12개월로 했을 때 우리가 여기는 한 달치만 넣었었죠. 근데 이걸 이제 12개월로 했을 때 어, 4,200만 원 정도 되고 간접비가 2,400만 원 정도 되고 퇴직적립금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까 어, 한 달에 100만 원씩 적립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12개월로 하니까 직접비 퇴직적립금 1,200만 원 됐고 사회보험료는 이제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 계산해 보니까 1년치가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다만 이게 지금 비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율이 떨어진다면 맞추는 방법은 임직원 보수일람표 작성 방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근로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기다가 근로자를 넣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 25.95%지만 내가 이걸 좀 올리고 싶다면 근로자를 더 넣는 거죠. 근로자라고 해서 요양보호사 하나 더 넣고 방문 요양으로 넣고 지금 현재는 25.95%지만 만약에 이 사람 한 달에 한 50만원씩 줄 거다. 그러면 28.89%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걸 다 작성, 물론 세입 먼저 작성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세입 먼저 작성하고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작성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출 예산안을 왔는데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지금 86.4%보다 적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인건비를 더 지급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예산 총액에서 이걸 자꾸 맞추다 보면은 이제 세출액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예산총액 보면 세출액이 이게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세입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역으로 또 세입액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 가시면서 결국에는 인건비, 직접 인건비 비율이 86.4% 이상이 나오도록 네,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급여에 관련된 부분은 어,
임직원 보수 1년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밑에 이제 기간 운영비라고 해서 기간 운영비 및 유관기간 업무 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 보통 기간 운영비는 방문 요양에서는 이제 대상자들을 찾아갈 때 어떤 뭐 그냥 빈손으로 가기 힘드니까 아니면 또 명절 때나 그럴 때 그냥 넘어가기 좀 힘드니까 대상자에게 어떤 비용을 좀 지급하거나 선물을 아니면 생활용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기간 운영비로 생각하셔서 여기다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요 정도 나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곱하기 12 하셔서 총액 1년치를 넣으시면 되고요. 직책 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일반적으로는 여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장, 시설장이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금액은 월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비는 이제 회의를 하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뭐 다가비도 가능하고 우리가 뭐 회식 겸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도 예, 마찬가지로 회의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회의비 한 뭐 이 정도 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2개월치 해서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비는 이제 직원들이 뭐 출장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뭐 치매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거기에 그래서 뭐 1박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비가 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영수증 가져와라 그러면은 비용 처리해주겠다라고 하면 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영비 및 수수료는 이게 사실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사무용품, 인쇄, 집기 그리고 뭐 도서 구입비, 공공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료, 통행료, 주차료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료는 어, 212항목, 212항목으로 하라 그랬는데 212항목이 뭐냐면 바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오래 쓰는 항목이 아닌 이상 뭐 예를 들어 사무실에 쓰는 것들 뭐 여기 보시면 뭐 운송료, 등기료, 통행료 이런 주차료 소소한 비용들은 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달에 이 정도 들더라 라고 했을 때 12개월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여기 보면 우편료, 전화전신료, 전기료, 상하수도, 가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은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을 나눴었는데 지금 제가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나가는 이런 공과금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세금 뭐 이런 뭐 자동차 보험료, 화재 보험료, 배상책임 보험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뭐 협회 가입하면 협회비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차량비는 차량을 실제로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업무 상에만 쓰는 차량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주유비, 정비비, 그리고 소모품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차량에 소모되는 많은 것들을 여기서 지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차료 사무실 이제 임대해서 쓰시는 경우에는 한 달 임차료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곱하기 12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기타 운영비는 기존에는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기타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기타 운영비로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은 통합되면서 직원들에게 보통 쓰이는 비용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어디 뭐 멀리 갔다 오는데 교통비 뭐 택시를 탔다 그러면 택시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직원에게 어떤 뭐 식대를 직원들 가끔 식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대를 지급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 한 달에 얼마 정도 들 건지 예상하셔서 1년치 12개월치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설비는 사실은 뭐 별로 방문 요양에서는 쓰이는 일은 거의 많이 없고요. 자산취득비, 뭐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살 거다, 아니면 프린트를 살 거다. 그래서 2019년도에 내가 뭐 이 정도 자산을 취득할 걸로 예상되는 금액 넣으시면 됩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사무실 뭐 운영하시면서 이제 뭐 수리한다거나 뭐 이런 사무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들 이 정도 1년에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금액 넣으시면 됩니다. 수용기간 경비 수용기간 경비는 사실은 방문 요양에서 사용할 일은 많이 없고요. 여기 보면 입소자 말 그대로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비 뭐 입소자가 필요한 의료 이것도 사실은 보통 방문 요양에서는 거의 쓰지 않죠. 의료비 의료비 같은 것도 보통은 많이 쓰지가 않습니다. 보통 시설이나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많이 가고 의료품을 또 보관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방문 요양에서는 거의 없죠. 직업 재활비도 거의 없고요. 자활사업비도 거의 없고요.
연료비 이제 사무실 운영하면서 뭐 전기로 연료한다든지 가스로 연료한다든지 기름으로 연료하는 연료비 1년에 얼마 정도 들겠다라고 예상되는 금액 넣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사업비 뭐 치매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재료비나 뭐 그런 것들 혹시 필요하면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대여 연구 뭐 요거는 대여 연구니까 복지 연구에 대한 것들을 하시면 되고 음, 기타 전출금 네, 기타 전출금은 이제 전체 조건이 인건비 지급 비율이 그 고시에서 정해놓은 그 비율 이상으로 지급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운영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개인 등 설치 운영자에게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인건비 비율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지출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예산은 잡아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산 뭐 얼마 정도 잡아놓을 수가 있는 거고 관연도 지출, 관연도에 미지급한 급, 예를 들어서 관연도에 원래 지급했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올해 예산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원금 상환금 이거는 예산 세입 예산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타 차입금과 기타 전입금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타 차입금과 기타 전입금 이 원금 상환금은 기타 차입금인 경우에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타 차입한 금액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내가 상환할 계획이 있으면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거기다 이자까지 지불할 수 있다면 지불할 계획이 있다면 그 금액 1년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 같은 경우에는 시중 이제 서 제공되고 있는 평균 이자 이상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요. 잡지출은 위에서 지출한 모든 내용을 제외한 별도의 지출이 필요하다면 예상되는 금액 넣으시면 됩니다. 예비비는 회계법상 예산 총액, 이 금액이죠. 예산 총액의 어, 1% 정도를 이제 예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반환금, 여기 정부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행정처분이나 그런 처분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정부 보조금 받은 게 있는데 다시 줘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운영 충당 적립금 시설환경 개선비는 적립해 놓은 것을 쓰게 될 때, 밑에 있네요. 그거는 쓰게 될 땐 여기다 하시면 되고 이게 회계상으로 또 적립금이라는 부분들이 세입해서 잡기는 하지만 이제 여기 지출해서 잡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 충당금 시설환경 개선비 보통은 이제 방문 요행은 운영 충당금을 많이 적립하기는 하는데 이거 실제로 쓸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얼마 정도 내가 쓰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작성하면은 급여 관련된 세출 내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여기에다가 노란색 칸에다가 1년에 한 요 정도 지출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직접 인건비 비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맞춰놓은 상태에서 세입과 세출 예산을 마무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면 아마 2019년도에도 예산을 작성하고 보고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혹시나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 프로그램 또는 예산 그 외에도 뭐 회계, 세무, 노무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뭐 메시지상으로 또는 전화상으로 문의하셔도 가능한 한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장기요양 재무회계 방문요양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총 3가지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고 이 영상 참고하셔서 19년도 예산안도 잘 작성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